두 대의 차량 보유 시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이 12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높지만 상식이 부족한 상태인 요즘 교통사고 또한 불명예스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법률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와 계산법, 기본적인 교통사고 상식과 소송 절차, 대처법 등 교통사고 사례별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쉴 잘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참 여러분들하고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한 문제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예.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접촉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명사고까지 말이죠. 이 교통사고라는 게 끊일 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운전면허증 다들 갖고 계시다고요? 예. 무조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시지만 네. 사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예. 보험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기는 건지 저쪽이 이기는 건지. 특히나 말이죠. 예. 이런 따지는데 좀 약한 우리 주부들께서는 특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금 예. 뭐 사고가 조금 일어나면은 당황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교통사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걸 사례별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보험 문제라든가 또는 그 법적인 그렇죠.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오늘 웬만하시면 시간 좀 털어내시고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필기도구 같은 것도 해놓으시는 게 하나 유리할 갖고 계시면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예, 진짜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길이 되는 겁니다. 꼭 이런 일이 나한테는 예. 안 생기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엄형수 씨, 네. 운전하십니까? 아니면 그럼 면허 따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 이게 그렇죠. 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는데 예. 요즘에 이 사람 팔자라는 건 정말 사람에게 팔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교통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세상 많은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예. 교육 문제, 무슨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뭐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은 네.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고 매일 부딪히는 게 교통 문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교통 문제되는 거에 가장 그 근본적이고 큰 건 뭐냐면 교통사고입니다. 근데 인격자라고 그래서 무슨 책임감 있다고 그래서 성실하다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안 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여기에는 이 교통 문제에는 천재가 바보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또 조심해도 더 조심해야 될 게 예. 그러니까 일생의 숙제가 이 교통사고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또 일생에 우리가 늘 당면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은 네. 아마 인생에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오늘 이 3, 40분이 훨씬 인생이 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그렇죠. 사람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예.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모신 분들의 소개를 할까요? 네, 먼저 원용복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네. 예. 그리고 한국 손해사정인회에서 박한석 손해사정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예. 특히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당했던 일이라든가 지금 현재 또 아주 억울한 입장에 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상담해 네. 주실 두 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정길동, 이용호 두 분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고요. 전화번호는 서울전화 368-1300번 그리고 1301번 두 대의 전화를 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이 안 되신 게 있으면 꼭 전화로 속 시원히 푸시기 바랍니다. 벨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예. 불이 반짝하면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례별로 하나하나 그렇죠.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9년 7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느 슈퍼마켓 앞길에서 운전하던 S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C양을 미처 보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 발생. S씨의 차와 부딪히면서 C양은 머리 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C양은 S씨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총 20여만 원을 받고 합의. 그러나 사고 발생 3년 5개월이 지난 92년 12월 C양은 그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두통과 판단력 장애 그리고 매사 무언가를 깜빡하는 기억력 감퇴 등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자 소송. 3년 5개월 후 찾아온 후유증 보상받을 수 있는가? 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송해요. 3년 5개월. 예, 그러니까 이미 사고 났을 예. 당시엔 다 합의 다 이뤄가지고 다 끝났어요. 손 털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3년 5개월 지난 후에 이제 자꾸 이런 후유증이 났단 말이죠. 네. 이때 어떻게 할런지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 판단하는 판정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동그라미고 받을 수 없으면 가위입니다. 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들어보세요. 어이구, 받을 수 갈등을 있다가 받을 수 있다고 비슷하네. 예, 지금 50대 50의 판정이 나왔는데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아까 합의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합의라는 것이 원래 일정한 금액을 받고 네.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합의를 했다는 거는 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손해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손통 거죠.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지금 이와 같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네. 과연 20여만 원을 받고 지금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은 기억력 감퇴, 판단력 장애, 두통 두통도 이런 식의 있고요. 얘기가 네. 나왔는데 예. 그거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네.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의 후유증을 예상했더라면은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합의하지 않았으리라 그렇죠. 누구나 상정할 수 있는 예.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다시 보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만 원을 받고는 뭐 기억력 감퇴가 된다거나 판단력 장애 오는 경우에 합의했다고 누구나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그리고 지금 한 가지 3년 5개월이거든요. 덧붙여 말씀드릴 예. 거는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있다.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교통사고일로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고 난 후에 3년 5개월이 됐다 그래도 예. 네. 후유증 나타난 지는 뭐 얼마 되지 얼마 않았기 되지 때문에 않았을 경우에는. 예, 이것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거 동그라미 하신 분들이 맞으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요.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3년 5개월인데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두통, 기억력 판단 뭐 이런 것이 나왔는지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 두통이라는 게 입장에서. 다른 병으로 다른 올 수도 병으로 올 있는 수도 있고 거고. 그러니까. 예, 그 경우에 이제 과연 이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그렇지. 그게 이제 소위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예. 별도로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다른 걸로 그렇죠. 인해서 나왔다고 판정이 되면은 예. 배상받을 수 없겠죠. 예. 네, 그럼 예. 좀 더 자세하게 박사님께 좀 여쭤보죠. 예. 이게 정말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인지 예. 아니면 뭐 또 다른 병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을 좀 뭐 몇 개를 예. 맞춰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미 합의한 후에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원영복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효라는 게 지나지 시효? 않아야 되고요. 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3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 후유증이 발생한 때나 그렇죠. 또는 장애의 판단이 가능한 때 예. 이런 때를 얘기하는데 이건 좀 전문적이어서 의사 등의 판단을 받아볼 문제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를 부상당하는 경우는 그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네. 혹은 2년 정도 두고 봐야 되고요. 장애 판단 가능한 시기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시간이 그래서 걸리는군요. 사고일로부터는 3년 5개월이 지났지만은 장애 판단 가능한 시기, 즉 청구 가능한 시기로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후유증과의 관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즉,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상이 있었다면은 그 정도의 장애는 항상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전제 조건이 그 합의 당시에는 그러한 후유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서 보상을 받지 못한 거라면은 이미 포기한 거에 포함이 됩니다. 아,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거, 즉 사례의 경우와 같이
당시에는 전혀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이제 후유증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뭐 다리가 골절됐다든가 어디가 뭐 팔이 바로. 어떻게 돼서 그거 부분에 대한 것만 치료하고 했는데 그걸 합의를 나중에 했는데 목이 보니까 뭐 뻐근하다. 그렇죠, 그렇죠. 뒤늦게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예상 가능한 거면은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 사고 합의 당시에 예. 확정적으로 이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던 예, 거는 알겠습니다. 다시 못 받는다는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례는 3년 5개월이 지났지만은 이거는 받을 수가 있다.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조건만 맞춰준다면 받을 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 엄영수 씨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사파로 좀 설명을 이게 아주 해주시죠. 희한한 문제인데요. 네. 예. 이 희한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셨어요. 네. 버스를 타셨는데 우산을 떨어뜨렸어요, 우산을. 우산을 그래서 살림살이 하나라도 이걸 건지려고. 아유 저래도 건져야 네, 돼요. 그래서 이건. 저 다시 내려서 우산을 갖고 타시려고. 내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리다가 다가 이 운전기사는 사람이 다 탔는 줄 알고 그냥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그냥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개문 발차라고 그러죠. 그거 들어봤어요. 열려진 상태에서 차는 출발하고 예. 아주머니는 내리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어. 예, 떨어져가지고. 예. 굴러갖고 이제 다치셨구나. 예. 이게 누가 잘못이냐? 예, 이거 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건 문제거든요. 차가 안 어떻게 떠났으면은 안 다쳤을 텐데. 예, 차가 떠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주머니도 그렇지. 여기 우산이 떨어졌으면 저 기사 선생님, 여기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우산을 주워가고 다시 타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내려야지. 그냥 주유소도 모르게 슬쩍 내리다가 여기 다치고 싶어요. 사람이 많아서 서로 안 보였던 거 아닐까요? 그죠? 여기 제가 보니까 예. 운전기사분은 아주 인지하게 생기셨어. 예. 그리고 여기 아주머니는 경험 없게 생기셨어 보니까. 예. 자, 그러면 그쪽이 자, 문제다. 원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제 버스 운전사의 경우는 그 타고 있는 승객이나 또는 타고 내리는 승객을 충분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문을 완전하게 닫고 확실히 닫고 출발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전하게 닫지 않고 출발을 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를 저희들 법률 용어로 좀 어렵게 얘기해서 개문 발차 사고라고 그래가지고 예. 운전자의 굉장히 중대한 과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면 상당히 예. 중한 과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형사처벌 관계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또 따르게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도 과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엄영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려다 저 승객도 올라가기 전에 손잡이를 확실하게 잡는다든지 자기 몸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게 됩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교량해서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쪽이 조금 더 과실 많이 상계라고 되는구나.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개문발차 사고에 있어서는 대개 피해자의 과실을 뭐 10% 내외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과실이 있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사례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탔다가 우산 내렸다고 이제 죽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훨씬 더 많이 참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을 경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을 경우는 뭐 50%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보상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까 이런 말씀하신 그 저 법률 용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알아요. 뭐 개문발차 유일하게 아는 법률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개문발차의 경우에는 운전수가 어떠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받을 수 있다. 예,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는 합의가 되더라도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버스 탈 때 예. 10,000원 버스니까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예. 그거 당해보셨어요? 당해본 게 아니라 들어가 있었죠. 그 안에. 그 차가 예전에 이렇게 예. 버스가 사람들 타면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안으로 사람들 쏘라 넣으려고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 개문발차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분도 그러면 결국은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다. 예, 하지만 많은 금액은 안 되고 뭐 그렇죠. 본인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 경우에 과실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그만큼 상실을 되게 당한다. 된다. 이런 예, 얘기죠. 그거는 좀 참작하셔야 탔다가 되겠어요. 내리는 바람에 탔다가 우산 때문에 내리는 바람에 그럴 그럴 수가 때는 그럼 있다. 우산을 버려야 될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사한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차를 세운 다음에 하든지. 내려서 주워가지고 다시 타는 것이 원칙이겠죠.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보상금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으면 이제 우리가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그 보상금을 어떤 때 얼마나 어떻게 받는 건지 그걸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경남 통영시의 어느 건설회사의 건축기사로 근무하던 L씨. 회사 관리부장이 주최하는 노동절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L씨 사망. 이로 인해 L씨 유족들은 회사 회식을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 쪽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 회사 회식 가던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업무 시간은 다 끝났고 그렇죠. 회식하러 지금 회식을 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상해요. 꼭 그럴 때 사고가 나요. 그렇지. 아니 제대로 일하러 갈 때는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자, 우리 그러니까요. 방청객들 예. 판정부터 받아볼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시청자 시작.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네 분이 고민하시면서. 안 된다. 5분은 된다 그러셨네. 네. 비슷비슷해요 지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심정적으로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식이니까. 예.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어떻게- 될지. 우선 이 문제는 예.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이제 네. 이 문제죠. 예. 저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은 많이 얘기하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은 못 받는 산재보험을 못 받게 되겠죠.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소위 산재,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예. 하는 거는 소위 사용자와 이제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네. 그 경우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으로 인한 또는 근로계약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라고 봅니다. 예.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 이게 언제냐 하는 거는 큰 관계는 큰 관계가 없죠. 없다. 저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느냐 아니냐. 네. 지배 그래서 관리 예를 하에.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교통사고를 난 경우에도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은 이건 사업주의 산재. 지배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재로 본다. 예, 산재로 봅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다가 했으면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회사를 가려고 가던 길이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 회사 버스 통근버스면은 되는데. 업무상 재해가 되고 자기 개인의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런 회사 차량을 타고 회식 자리로 가던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회사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고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아까 관리부장이 그 노동절 회식을 시켜준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근로 업무는 아니지만 회식도 일종의 근로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안 가면 부장님이- 여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예, 안 가면 부장님이 좋게 안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수 맞습니다. 있다. 그 회식 장소가 음식점이든 무슨 나이트클럽이든 어디 야외 무슨 그런 거든 관계 없습니까? 예, 그건 상관이 장소는 없겠죠. 상관없고. 예. 그러면 차량을 만약에 자기 차로 가게 될 경우는 예, 이 이제 그 경우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관리부장이 어느 장소로 와라 그래가지고 어떤 통제를 안 한 상태라면은 가다가 사고 난 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되고.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되겠죠. 회사에서 같이 부담으로 팀을 짜서 택시를 가고 같이 가라. 버스를 예. 대절해서 가지고 간다거나 예. 하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식 자리라 그러면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장님이 부르신 건지 아닌지.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보상금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 한 예를 그렇죠. 들어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월봉 한 120만 원 정도 받고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돈을 그런 보상금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예.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주면 따지는 방법을 듣고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이해를 알게 좀 하실 되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이제 피해자가 과실이 없다고 봤을 때 예.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33세이고 예. 남자인 경우 또 월 소득액이 120만 원인 경우에 예, 있어서 예. 이 피해자의 과실이 없었을 때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문제인데요. 네. 월 소득이 120만 원인 이 사람은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120만 원 곱하기 향후 소득 가능 기간을 네. 월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 그 향후에 벌어들일 소득은 60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네. 현재 금액으로 보상을 할 때는 이자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자 공제 방법은 호프만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이프니츠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달리 계산 방법에 의한 호프만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283개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 경우에 호프만 계수는 186.6755가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 이 호프만 계수를 곱하고 이 본인이 살아 있었을 경우에 그 자기가 벌었던 수입의 3분의 1은 생활비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공제하거든요. 공제한 나머지 3분의 1을 곱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금액이 되고요. 예. 이제 여기에다가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예. 위자료는 지금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장례비. 그래서 장례비는 통상 법원 판례에 보면은 300만 원 정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한 금액.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약 한 2억 원이 좀 넘는 정도 그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액수 따라 또 다르고 기간이 남은 기간이 근데 이제 얼마냐에 따라 또 궁금한 달라지고. 것은 지금 30대 예. 초반에 120만 원 월급인데 이분이 그냥 계속 생존했다면은 더 벌죠 점점 드시면. 더 많이 월급은 올라갈 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됩니까? 아쉽지만은 예. 그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아직 안 되고 그- 있고요. 그- 또 예를 들면은 향후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이자는 공제하지만은 네. 물가 상승률은 그건 또안 감안하지 되고.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그 사고가 나면은 최대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원래보다는 좀 적은 금액 네. 그 정도를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핏 계산했습니다만은 월 한 120만 원 정도의 젊은이가 30대 초반 젊은이가 사고를 당해서 숨졌을 경우에는 한 그 보상금만 한 1억 5천에다가 여타 뭐 여러 가지 해서 2억 정도. 2억 정도가 이제 예. 그런 일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자, 오늘 두 분께서 뭐 계속 지금 전화 받으시냐고 정신이 없으신데.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68-1300번 그리고 네. 1301번 전화 열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지금 사례별로 계속 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조금 다른 사례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지금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 지금 주시면 전화 되겠습니다. 주신 분들 대기하신 분 가운데 한번 받아볼까요? 예. 여기서? 한통화 예.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한 안녕하세요. 게 있어서 연락을 좀 드렸는데요. 예. 예. 제가 지금 음식점을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2개월간 장사를 좀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혹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렸거든요. 예. 음식점 음식점 경영을 지금 한 영업을 배달 가시다가 한 두 달 예. 정도를 못할 형편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치료비랑 뭐 또 그다음에 뭐 아까 위자료 이런 예.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구체적인 문제니까 좀 계산 좀 해주실래? 이게 지금 여기서 계산은 좀 곤란하고요. 예. 그리고 치료 중인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봐야 손해액이 확정이 됩니다. 치료 중인 경우는 계속해서 치료비가 나가고 있고 그렇죠. 또 치료로 인해서 일 못한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다 끝내봐야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자영업자다 보니까
지금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예, 끊겼고. 생활도 해야 예.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상에 있어서 소득액을 얼마로 계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을 그 제대로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해 두었다면은 네. 그걸로서 입증 가능한데 그렇구나.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있게 되죠. 예. 보험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할 거고요.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얻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은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해두었다면은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가 네. 아니면은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음식점 업종의 전국 평균 소득 네.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집은 설렁탕인데 지금 저 테이블이 몇 개가 있고 뭐 이제 예. 이거 갖고 하루에 보통 뭐 한 100그릇을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신고한 것도 따져야 되고 그렇죠. 뭐 그거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 안 그렇게 되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각 업종별로 예. 노동부에서 매년 그 소득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음식점 업종은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인가 이 그 평균이 나와야 예, 그렇죠. 조사에서 발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도 뭐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소송하면요. 예. 제가 또 이 장시간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 이- 교통사고는 아니겠죠, 물론. 예, 이제 가정사고죠. 예, 예. 근데 지금 저 전화 오신 분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준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요. 소송도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소송이 되는 게 말이죠. 우선 이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냥 뭐 나 소송할래 그래가지고 야 가서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내고 뭐 제출하고 또 받고 뭐 답변서를 내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다가 기간이 또 굉장히 깁니다. 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솔직히 법원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뭐 이상한 데 들어가는 거고 기분이 남이 쳐다보는 거 같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니까 대충 그냥 에이 귀찮으니까 얼마 주는 거 받고 말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 손해본 거 같아갖고 또 원통에서 잠이 안 와요, 분해서. 예.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나면 웬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주변에.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받는다 그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건 좀 가르쳐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송이라는 것이 상대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길지 질지 그거는 소송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일도 많이 걸리고 길다 절차도 그러셨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를 막상 소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은 그 보험회사에 그 제시한 금액의 근거를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당신의 경우에 치료비가 얼마, 일시이익, 휴업 보상이 얼마, 예. 내지는 그다음에 뭐 위자료가 얼마 하는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게 됩니다. 예. 네. 그 내역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내역서를 가지고 뭐 주위에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이나 네. 그런 분이 없다면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을까 요즘에는 말까 이 정도인데. 예, 예. 예. 요즘에는 그 법무부 산하에 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가정법률상담소나 기타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소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률 상담하시는 데를 찾아서 그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할